있나요? 좀 어떻게? 좀 있나? 그렇지. 첫 페이지에 1번부터 3번까지 사실 여기는 저는 그냥 진짜 그냥 괜찮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는 자성 부분은 내가 채점 해주긴 했는데 답은 표기 안 했어요. 답은 여러분이 고쳐서 오라는 느낌으로 맞은 거는 표시했지만 틀린 거는 뭐가 답인지 표시 안 해놨어요. 다시 한번 풀어봐야 되고 그래서 혹시 첫 페이지는 질문 있으면 받긴 할 건데 없어요? 1번 오케이. 자 한번 보면 자 이런 것도 봐야지.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이때 어떻게 했냐면 A를 이동시켰더니 B가 A 쪽으로 기울어 정지했다. 그러니까 A는 처음에 자기화되어 있지 않았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A가 자석 밑에서 어떻게 됐어? 자기화가 됐었던 거야. 근데 그 상태에서 자기화되지 않은 물체 B를 연결하고 A로 움직였더니 A랑 B랑 뭐가 작용했다? 인력이 작용했다. 그러니까 따라왔겠죠, 그죠? 그래서 A는 뭐예요? A는 강자성체지. 왜? 자기장을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유지했기 때문에. 그다음 B는 따라왔으니까 상자성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맞는 거고 기억은 틀렸죠. 그다음에 가에서 실이 작용하는 힘의 크기, 실이 자석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위쪽으로 작용하잖아요. 근데 자석이 받는 중력이 아래 방향이고 그다음에 자석이랑 강자성체는 무슨 힘을 받았을까요? 서로 인력이었겠지. 얘가 강자성체니까. 그래서 자석은 아래쪽으로 자기력을 받았잖아. 그래서 실이 중력보다 더 많이 버티고 있는 거지. 여기 보시면 이 자석에 작용하는 힘 보면 위쪽으로 작용하는 장력이 있죠. 그 다음에 아래로 작용하는 중력이 있어. 근데 알짜임은 어찌됐든 간에 0이잖아. 근데 또 뭐도 있냐? 아래 방향으로 작용한 자기력도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위쪽으로 작용하는 장력이 아래로 작용하는 중력과 자기력의 한 만큼의 크기를 갖는다. 그래서 더 크다. 니은데 이게 답 4번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페이지는 그러면 다른 거는 2번? 오케이. 자 여기서 보면 자 2번에 여기서 뭐가 나오냐. A는 일단 강자성체다 그렇지? 그 다음에 B랑 C는 상자성체, 방자성체가 있는데 이때 A에 작용하는 중력과 그러니까 나에서 A에 작용하는 중력과 자기력의 합력의 크기는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크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A 같은 경우 일단 떠 있잖아. 그러니까 아래로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Y자임 얼마예요? 0이고 그 다음에 다에서 A 같은 경우는 0이죠, 그렇죠? 근데 중력은 아래 방향에 작용하죠, 그렇죠? 근데 합력의 크기가 나에서 무슨 소리일까? 다에서보다 크다라 했잖아요. 그러면 B가 A한테 주는 힘이 있을 건데 B가 A한테 주는 힘은 중력이랑 같은 방향으로 작용해서 크게 만들고 그 다음에 C가 A한테 주는 힘은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서 합력을 약하게 만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A가 강자성체였으니까 강자성체랑 인력 작용할 B는 상자성체, 강자성체랑 청력 작용할 C는 반자성체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이런 느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른 거 뒤로 넘어가서 이 페이지 4번부터 7번까지 혹시 같이 볼 거 있을까요? 6번 같은 경우 6번 같은 경우 5번은 괜찮아요? 그럼 일단 6번을 먼저 볼게. 자 6번에서 나 그래프가 뭐예요? 나가 뭘 제시해 주는 거야? B의 전류의 세기에 따른 합성자기장이죠. 5점에서의 합성자기장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IR이 I0일 때 요때 어느 방향이냐? 나오는 방향이다. 그래서 요 방향이면 튀어나오는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Q에 의해서는 기본적으로 전류가 마이너스 X 방향에 흐르고 있으니까 이 Q의 밑에서는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그래프를 봤을 때 아래 전류가 아예 안 흐르면 튀어나오는 자기장이지만 아래 전류가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돼요? 튀어나오는 자기장이 약해지지, 그치? 그럼 R은 전류가 세지면 세질수록 R에 의한 자기장은 강해질 건데 튀어나오는 합성 자기장이 점점 약해진다는 건 R이 만드는 자기장은 들어가는 자기장이다. 그래서 R 방향은 이제 마이너스 Y 방향이다. 기억 이렇게 맞다 확인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O 같은 경우 그러니까 P에 의한 자기장 볼 건데 자 이때 우리가 Q가 만드는 건 튀어나오는 자기장이지만
P가 만드는 게 뭔지를 아직 모르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값을 넣어서 대입을 해봐야 되겠죠. 그쵸? 자, 일단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값들이 어떤 값들이 있을까? 자기장이 0이 나오는, 합성 자기장이 0이 나오는 경우를 한번 봐줘야 되겠고요. 그럼 이때 아래에 흐르는 전류세기가 1.5I0잖아요. 그래서 합성 자기장을 볼 건데, 자, 이때, 자, P가 만드는 건 모르겠어요. P가 만드는 게 있고, 그럼 Q가 만드는 건 어떻게 돼? 튀어나오는, 우리 튀어나오는 걸 플러스를 할게. 튀어나오는 얼마? 거리가 D죠. D분의 I0. 그 다음 R이 만드는 거는 들어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거리가 2D고 2분의 3 I0 했더니 더했더니 얼마다? 0이다. 이걸 뭐 X였다라고 친다면 그럼 X는 정리하면 얼마가 돼야 돼? X는 마이너스 4D분의 I0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쵸? 얘가 4D 거리라는 게 아니라 원형 전류연 자기장은 그 직선 전류랑 같이 직접 계산은 안 되거든. 그래서 간접적으로 계산하는 거야. 여기 들어가야 될 게 얼마다? 마이너스 4D분의 1 I0. 그래서 P가 만드는 자기장은 어떻게 되냐? 들어가는 4D분의 I0만큼의 자기장을 5점에 만듭니다. 요건 고정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들어가는, 나오는이 아니라 들어가는이죠. 니은 틀렸고. 지금 5에서 P에 의한 전류연 자기장의 세기 4D분의 I0를 B1이랑 크기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럼 B1 제시되어 있는 게 IR이 I0일 때죠. 그쵸? 요때 가보면 되겠네. 자, 요때 가보면, 자, P에 의한 거 뭐라 했어? 들어가는 4D분의 I0를 했다. 그 다음에 Q에 의한 건 어떻게 돼요? 튀어나오는 D분의 I0. 그 다음에 R에 의한 거는 2D분의 I0가 되겠죠. 들어가는 소리, 마이너스. 이걸 다 더하면 어떻게 돼? 플러스 4D분의 I0가 되고, 이걸 플러스 B1이라고 한 다음에, 그리고 4D분의 I0의 절대값은 B1이랑 똑같겠구나. 그래서 P의 전류의 자기장의 세기가 P에 의한 자기장이 마이너스 4D분의 I0였으니까 그 세기 절대값은 B1 맞구나. 기억 D가 3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0 되는 거 0점에서의 는 0, 합성 자기장은 는 0이다. 이렇게 해서 방정식을 한 줄 풀 수가 있죠. 이걸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요런 부분. 그 다음에 B1이냐고 물어봤잖아요. 디귿에서. 그럼 B1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으려면 뭘 갖고 확인해야 돼? 요 정보. B1이 나오는 IR이 아래 전류가 I0일 때 정보를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요 페이지에서 혹시 다른 거 질문 있어요? 7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7번 한번 보면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가나에서 원점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라 했죠. 그죠?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다. 자, 합성 자기장을 보면 자, 여기서 P에 의한 자기장 자체는 그냥 고정이죠. 그죠? 근데 Q에 의한 자기장이 어떻게 돼? 절반 약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P에 의한 자기장, 뭐 튀어나오는 방향입니다. 그쵸? 뭐 알고, Q에 의한 건 들어가는 거라는 거 아는데 뭐 별로 중요하진 않아. 그래서 가에서 P에 의한 자기장, 플러스 BP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에서 Q에 의한 자기장, 뭐 그냥 더 할게. 뭐가 됐든 간에 색이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냥 Q, 이렇게 하자. 이렇게 헷갈리니까 그냥 부호를 고려해서 넣는 거야. P에 의한 거 더하기 Q에 의한 거였다. 자, 이거랑 Q에 나에서의 경우 어떻게 돼? P에 의한 자기장은 그대로, Q에 의한 자기장은 2분의 1이 되죠. 거리가 2배 되니까. 이건 어떻다?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다.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항하면 마이너스 P 빼기 Q는 P 더하기 2분의 1 Q가 되고, 이항하면 2P는 2분의 3Q가 되죠. 그죠? 정확히 말하면 마이너스 2P는 2분의 3Q. 그래서 이거의 절대값 BP 2BP는 2분의 3Q가 되겠죠. 그래서 BP분의 BQ는 3분의 4. 답은 1번 이렇게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요거 간단하게 풀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요 정보. 원점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다.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다 라고 했으면 그냥 마이너스 1 곱해주면 똑같구나.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될 것 같다. 다음 페이지 혹시 8번부터 11번까지 질문 혹시 있어요? 8번 같은 경우 한번 같이 한번 볼까?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나의 그래프가 뭘 의미해요? 나의 그래프 왜 준 거야? 자기 선속 보여줬어. 근데 전자기유도에 우리 유도 기전력 V가 있었잖아요. 패러데이 법칙 어떻게 됐지? 마이너스 N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델타 t분의 델타 파이가 요 나 그래프에서는 뭐가 돼요?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 맞아요.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를 알게 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n, 뭐 이건 고정값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 파악하면 된다. 기억 1초일 때 유도 기전력의 크기, 1초일 때 유도 기전력 델타 t분의 델타 파이가 얼마가 돼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니까 크기가 최대라는 건 불가능하겠지, 그죠? 그다음에 니은 2초일 때랑 4초일 때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부호가 어때요? 부호 반대죠. 부호가 반대면 방향이 반대가 돼야 되겠구나. 근데 기억님이 틀렸고,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게 B의 자기장의 방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파이가 무슨 관계가 있었냐면 B 곱하기 S가 됐었고, B만 따로 볼 땐 B는 S분의 파이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방향이 없기 때문에 자기장의 방향과 자기선속의 방향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선속의 부호가 1초일 때랑 3초일 때, 1초일 때 부호는 그냥 플러스 값이고 3초일 땐 마이너스 값이잖아요. 그래서 자기선속이 1초랑 3초가 반대 방향이니까 자기장의 방향도 1초랑 3초랑 반대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반대구나. 이게 답은 2번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고. 네, 이건 제가 그냥 했어요. 나의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기억 니은에서 물어보는 거는 기울기고, 접선의 기울기고, 디귿에서 물어보는 건 그냥 값의 부호야. 뉘앙스가 다르다. 이해됐어? 기억 니은은 유도 기전력이니까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를 찾아야 돼요. 접선의 기울기를 찾아야 되는데, 디귿에서 물어보는 건 자기장 자체의 방향은 자기선속의 방향이랑 같이 가니까 자기선속이 양의 값인지 음의 값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였어요. 이 정도 제가 한번 해봤고, 요 페이지에 같이 풀 거 없나? 11번은 우리 지난번에 본 적 있는 문제지. 패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12부터 15번까지 혹시 같이 풀고 싶은 거 질문. 12번 이것도 한번 볼 거고요. 자, 12번 한번 보면, 자, 여기서 지금 B를 어떻게 움직인대?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움직이고 또 플러스 X 방향으로 움직였더니 유도 전류가 흘렀다. 근데 이게 전류가 왜 흐를 거냐면 A가 만드는 자기장이 있겠죠. A가 뭐 위로 흐르든 아래로 흐르든 자기장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B가 만약에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여 보자. 자, 그러면 면적의 변화가 있어? 면적은 얻는 부분이 여기고 잃어버리는 부분이 여기지, 그치? 면적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전류가 흐르잖아. 왜 흐를까요? 왜냐면 얘가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거리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거리에 가까울수록 여기가 강하고 멀수록 자기장이 약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게 되는 부분은 가까운 부분을 얻잖아요. 그래서 강한 걸 얻는 거고 약한 거를 잃어버리는 거지, 그치?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 A가 만드는 자기선속 방향이 있을 거잖아. A가 이 고리 안에 만드는 자기선속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때 유도되는 거, 증가하고 있을 때 유도되는 거 뭐예요? 그 반대 방향이 유도되고, 얘가 뭐가 유도돼? 시계 반대 방향이 유도되잖아. 요게 유도되는 상황이지, 그치? 그 말은 여기서 뭐였다? 여기서 들어가는 자기장이었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을까요? 얘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거리가 감소하기 때문에 자기장의 세기, 그러니까 자기장의 세기는 B는 S분의 파이였잖아요. 면적 자체가 똑같을 거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워지기 때문에 자기력선의 개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그 반대 방향이 유도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멀어질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선속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러면 같은 방향이 유도돼야 되죠. 그래서 요게 같은 자기장이 유도돼야 돼서 이번엔 시계 방향이 되겠다. 그럼 당연히 전자기유도에서는 운동 방향이 반대가 되면 전류 방향이 반대가 돼야 되니까 뭐 굳이 안 따져봐도 당연히 시계 방향인 거 알 수 있겠어. 그래서 기억은 시계 방향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자기장이 A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A는 위쪽 방향으로 흐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 B의 운동 방향이 만약에 플러스 Y 방향이라고 하면 위로 한번 그려보면 되는데 이렇게 돼요. 이렇게 밑에 면적 자체의 변화량은 없는데 거리가 어떨 거냐면 요 부분이랑 요 부분 거리가 똑같죠? 그죠? 자기장의 색이 똑같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 완전히 대칭되는, 얻는 거랑 잃어버리는 자기선속이 대칭되기 때문에 델타 파이가 얼마일까요? 0일 거예요. 그래서 델타 t분의 델타 파이가 자동으로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유도 전류가 어떻게 된다? 아예 안 흐른다.
유도 전류가 0입니다. 일정한 세기의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델타 t분의 델타 파이가 일정해야 돼. 근데 그렇지 않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 만약에 내가 왼쪽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어떻게 될까요? 맞아. 가파르게 증가할 거야. 그래서 왼쪽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델타 t분의 델타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전류의 세기가 확 커질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완만해지기 때문에 델타 t분의 델타 파이의 절대값은 점점 감소해서 오른쪽으로 갈 때랑 왼쪽으로 갈 때랑 전류의 세기가 왼쪽으로 갈 때가 더 클 거라는 거 인지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R분의 I에 비례하기 때문에. 괜찮을까요? 뭔 말인지? 어쨌든 근데 플러스 Y 방향, 마이너스 Y 방향 갈 때는 자기장의 변화가 없다. 안 흐른다. 기억니은 3번이었었고요. 그 다음 요 페이지에 다른 거 뭐가 있을까요? 15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가 있었냐면 델타 X는 뭐였어? D분의 L 람다. 요거 일단 기본적으로 기억해 주시고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델타 X는 밝은 무늬의 간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델타 X만 할 때 쓰는 게 아니라 스크린에서의 길이. 스크린에서 길이는 D분의 L 곱하기 경로차의 차에. 오케이? 그래서 이 경우에 이웃한 밝은 무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중점에서 밝은 무늬는 경로차가 0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밝은 무늬 중점으로부터 첫 번째 밝은 무늬 우리 중점 밝은 무늬 말고 뭔 말인지 이해하겠죠? 여기서는 경로차가 람다죠. 그래서 경로차의 차가 람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델타 X는 D분의 L 람다를 보통 외우게끔 하지만 그 부분 델타 X 말고도 그냥 임의의 선분을 줘. 가령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줘보자. 자, 요 선분의 길이는 얼마가 나올까? 가령 여기를 밝은 무늬 세 번째 밝은 무늬라 할게. 그럼 어떻게 돼? O랑 P라고 하면 OP의 선분의 길이는 D분의 L 곱하기 3람다가 되는 거야. 경로차의 차. 어떤 느낌 아니겠어? 스크린에서 길이의 차. 이 경우에서 물어보는 거는 그냥 델타 X였어요. 그래서 D분의 L 람다. 그래서 D분의 L 람다가 같다 놓고 풀면 돼요. 0.2분의 1.0 곱하기 600이죠. 근데 두 번째 실험은 D가 모르겠어요. 기억이고 그 다음에 L이 2.0이죠. 그 다음에 람다가 600으로 똑같은데 위아래 같아야 된다며. 그러면 분수가 똑같아야 되죠. 그쵸? 얘는 분자가 1.0인데 얘는 분자가 2.0이잖아. 두 배지. 분모도 두 배 돼서 0.4가 나오면 되겠죠. 기억은 0.4. 다음 3번 실험 같은 경우는 자 D가 0.50이죠. 0.5. 그 다음에 L이 3.0 곱하기 람다 니은 이렇게 되고요. 1번이랑 비교하면 0.2분의 1.0 곱하기 600이잖아요. 그래서 니은은 0.2분의 0.5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600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얘는 2분의 5 6분의 5 곱하기 600이지? 그럼 500이겠구나. 4번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죠. 괜찮아요? 요거 해당하는 문제가 16번에도 또 있어요. 델타 X는 여기서 S2Q를 물어봤죠? 그게 뭐야? 여기서 S2Q가 뭐예요? 요거 맞아요. 경로차. 요거잖아요. 요거.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 같다라고 주어져 있거든. S1P랑 QP가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S2Q는 경로의 차예요. 근데 P점까지 경로차는 얘가 몇 번째예요? 하나, 둘, 세 번째니까 2분의 5람다가 경로차예요. 그렇죠? 그래서 선분의 길이 OP는 어떻게 되냐? OP는 D분의 L 곱하기 2분의 5람다가 되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S2Q는 뭐였어? 얘가 2분의 5람다가 되는 거고 이때 람다를 뭐로 표현해야 돼? 델타 X랑 관련 있게 표현해야 되는데 델타 X는 첫 번째 밝은 무늬까지 간 거리잖아. 델타 X는 D분의 L 람다. 그래서 람다 대신에 람다는 L분의 D 곱하기 델타 X 이렇게 넣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에 2분의 5가 나와야 되니까 2번이긴 할 거야. 이거 주의해야 되고 문제에서 가령 이럴 수 있죠. 여기에 지금 여기서는 상관없다. 파장 자체를 그냥 람다라고 안 줬구나. 어찌됐든 그래서 문제에 따라 뭐 파장 값을 이상하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D분의 L 곱하기 파장으로 기억하는 게 좋긴 합니다. 그 다음 요 페이지에 다른 거 17번 괜찮았니? 17번에 기억 니은 나온 사람 혹시?
17번에 일단 답은 기억이잖아요. 그래서 1번이잖아요. 근데 기억 니은 4번 나온 사람 혹시? 요건 내가 한번 설명을 좀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일단 답은 기억 1번인데 그럼 전반적으로 한번 볼게. 그냥 딱 눈에 보이는 거 보면 1번 매질의 굴절률 1이야. 진공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2번 매질의 굴절률 루트 2예요. 누가 빨라요? 1이 빨라요. 느려요. 자, 우리는 빠르게 되면 어떻게 돼? 각의 사인이 크고 느리면 각의 사인이 줄어요. 가 같은 경우는 A랑 B 중에 고르자면 A겠죠. 각이 좁아져야 되니까. 그래서 기억은 이렇게 맞게 할 수 있어. 근데 나에선 어떻게 돼야 돼? 각이 좁아져야 돼? 커져야 돼? 커져야 되는 거 아니야? B 아니야? 아니죠. 왜 아니죠? 그럼 A야? A야 B야? 굴절광의 라인이 A야 B야? C는 맞아. C는 반사잖아. 그래서 C는 갈 거야. 반사광은 이렇게 갈 거예요. 근데 B로 진행을 안 해? A로 간다는 거야? 자, 이게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전반사예요. 전부 반사하는 거야. 근데 워낙은 왜 전부 반사하지 않냐면 원래는 반사 및 굴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하는 거야 원래는. 근데 굴절이 불가능한 경우, 굴절이 불가능한 경우, 그때 우리 전부 반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세하면 계산을 한번 해볼 수는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전반사라는 말을 우리가 전반사라는 용어는 안 쓸 거야. 그러고 나서 스넬 법칙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보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1의 굴절률이 1이고 2의 굴절률이 루트 2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루트 2분의 1은 자 사인 60도 그 다음에 얘는 사인 뭐 R이라고 하자. 그래서 굴절각의 사인 R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인 60도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쵸? 자, 이럴 때 어떻게 되냐면 정리하면 사인 R은 어떻게 돼요? 루트 2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 되잖아. 그럼 얼마야? 2분의 루트 6이 나오는데 이거 되나요? 사인 R이 2분의 루트 6인가? 이건 이제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이거 가능한 건가 애초에? 아니요. 이거는 없잖아요. 해가 없어요. 사인 값이 절대값으로 1을 넘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이건 불가능하거든. 그래서 굴절각의 사인이 존재하지 않는 건 거야. 그럼 굴절각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야. 그래서 굴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C로는 가겠지? C는 반사광이니까. 그래서 반사는 경계면에서 반사는 무조건 하는 거예요. 뭐 가령 이제 뭐 상쇄간섭으로 반사광을 줄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반사는 무조건 하는 건데 근데 굴절은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굴절 안 하는 경우가 언제 그러냐? 자, 1번 경우의 수가 자 느린 곳에서 빠른 곳으로 갈 때. 우리 매질 2번이 느리고 매질 1번이 빠르잖아요. 각이 커져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때 굴절률이 루트 2분의 1 상대 굴절률이 결정돼 있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봐봐, 내가 만약에 어떤 뭐 좁은 각을 하나 그렸다 칩시다. 다른 색깔로 써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요거 왜냐면 기출 문제는 전반사가 들어가 있거든. 여러분 교육 과정이 바뀐 거여서 그래서 아마 비슷한 말이 나올 거야. 개념이 나올 거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입사각을 되게 좁게 했다 치자. 그럼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커야 되죠, 맞죠?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커야 되는 거 맞지? 이렇게 돼야 되지, 그치? 봐봐. 자, 이 첫 번째다.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입사각을 한번 키워보자. 그럼 입사각이 커지면 입사각의 사인 커지죠. 근데 굴절각의 사인이랑 입사각의 사인의 비는 루트 2분의 1로 결정이 나 있는 거야, 지금. 그치? 그러면 이제 분자가 커지면 분수가 일정해야 되니까 분모도 커져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때 내가 조금 더 입사각을 크게 했어. 그럼 굴절각은 커져야 돼요. 그죠? 조금 더 입사각을 크게 했어. 굴절각은 커져야 돼요. 이렇게. 그죠? 입사각을 조금만 더 크게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될까? 하나 써볼까? 입사각 조금만 더 크게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될 수 있냐면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이 경우의 값을 우리가 임계각이라고 해요. 경계에 임한 각. 경계에 왔어. 임계각이라고 해요. 그럼 임계각 때는 굴절각이 90도가 나온다? 그럼 임계각보다 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면 안 나와요. 왜냐면 굴절각이 둔각이 된다고 하면 이상하잖아. 안 간 거잖아. 그치?
경계면에서 매질의 속력 차이에 의해 굴절하게 되는데 굴절각이 둔각이면 안 나간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전반사 굴절각이 안 생긴 굴절광이 안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서는 각이 커져야 되니까 B라고 단순하게 고르면 약간 위험해. 어떻게 돼야 되냐? 뭘로 검증해야 되냐? 굴절률을 줬잖아. 1과 루트 2로 줬지? 그럼 굴절각의 사인이 얼마가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우리 이런 케이스를 전반사라고 한다 알아둡시다. 왜냐면 기출문제가 작년 교육과정까지는 기출문제 한 80% 이상이 이때 전반사 개념을 물어보거든. 레퍼런스 할 만한 게 가령 EBS 순특강 같은 걸 레퍼런스 한다 해도 전반사가 붙어있어.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암암리의 전반사 얘기가 나올 거야. 그래서 기억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매질 2번에서 빛의 속력은 얼마일까요? 얼마야? V는 n분의 c잖아. 루트 2분의 c니까 이거 아니겠죠. 기억답 1번 이렇게. 근데 17번은 되게 좋은 문항이라 제가 꼭 설명을 꼭 했어야 되는 문항이었어요. 그래서 그 설명 한번 해봤고요. 그럼 다른 문제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이 페이지에 딱 질문할 거 없나요? 18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런 문항 같은 것도 되게 좋은데, 자, 여기서 보면 C에서 A로 B로 가잖아요. 그쵸? 자, 일단 C의 각도가 제일 적어. 그럼 어떻다는 거야? 빠르다는 거야? 느리다는 거야? 느리다. 일단 얘가 제일 느려. 그 다음에 A랑 B는 C보다 빨라요. 그쵸? 근데 우리가 꺾이는 게 어떻게 보면 C에서 A로 갈 때는 조금 꺾인 느낌이고 C에서 B로 갈 때는 많이 꺾였다는 느낌이 들어. 그쵸? 위에다 하나 써놓을게. 1번 굴절률 차이가 클수록 많이 꺾인다. 많이 꺾인다. 그렇겠죠? 굴절률 차이가 크면 분자 분모 차이가 크다는 거잖아. 스넬 법칙에서. 그러면 입사각과 굴절각의 사인 차이가 크다는 얘기잖아. 괜찮을까요? 근데 만약 굴절률 차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꺾이겠지. 그치? NA랑 NB랑 똑같아 버려. 그러면 입사각 굴절각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꺾이는 거예요. 근데 굴절률 차이가 크다는 거잖아. 그래서 C가 제일 느리지. 그럼 굴절이 제일 크지? 근데 차이가 누가 클 거냐? B랑 C랑 클 거예요. 그 다음에 A랑 C랑은 별로 안 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열이 나옵니다. 정리 한번 해보시고. 그럼 굴절률은 B가 C보다 작다. 피해 속력은 A가 B에서보다 작다. 디귿이겠네. 답은 2번일 텐데 어찌됐든 간에 디귿도 한번 보면 그래서 A랑 B랑 지금 굴절률 누가 크다고? A가 크다 했지. A가 느리고 B가 빠릅니다. 그럼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커야 되겠죠. 아니지. 뭐냐? 쏘리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작아야 되겠죠. 이런 느낌이 돼야 되겠죠.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디귿 답은 2번. 이렇게 가야 되겠죠. 좀 극단적으로 그렸지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매질 3개 주고 얘랑 어떻니? 이렇게 비교할 텐데 요런 방식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가를 보고 이렇게 채우는 거. 굴절률 차이가 크면 많이 꺾이고 굴절률 차이가 작으면 조금 꺾여. 근데 그러니까 C에서 A로 갈 때 30이 60 된 거랑 C에서 B로 갈 때 30이 65가 된 거랑 누가 많이 꺾였냐면 C에서 B로 갈 때 많이 꺾인 거고 굴절률 차이가 C랑 B가 큰 거고 C랑 A는 작은 거야. 근데 굴절 누가 제일 커? C가 제일 크기 때문에 A가 중간, B가 제일 굴절률 작다. 제일 빠르다. 이렇게 인지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19번 같은 건 괜찮나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0번 같은 경우 20번 한번 볼까? 20번 같은 경우 괜찮아요? 이거? 요 페이지 20에서 25번까지 질문 있나요? 어떤 거 있나요? 없어? 다 맞았어 그러면? 20번 딱? 20번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지금 어떻게 됐어? 물체가 뒤집어졌지, 그치? 그래서 얘는 일단 실상이죠, 맞죠?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됐어요? 얘는 어떻게 됐어요? 상이 어떻게 됐어요? 커졌어요, 그쵸? 그 다음 얘가 일단 기본적으로 실상이잖아, 그쵸? 그래서 초점거리랑 거리랑 어떨까요? EF랑 일단 그쵸? F랑 EF 사이에 A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F는 A보다 짧다. 이게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A를 크게 하면 그럼 얘가 지금 기존보다 더 커지는 거면 초점에서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초점에 가까울수록 상이 커요. 그다음 초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상이 작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얘는 A를 크게 하면 초점에서 멀어지죠. 초점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상의 크기가 작아진다. 기억니은 3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 뭐 저항 이런 거
24번. 여기서 한번 볼게요. 23번. 23번. 23번 먼저 하자. 위에 있으니까.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자, 스위치를 열었을 때 그럼 아래로 흘러 안 흘러? 안 흘러요. 그럼 얘는 그냥 나가리야. 자, 이렇게 되면 자, 전체 전류 어떻게 되냐? 전체 저항 보면 되는데 자, 여기 일단 자, 요거 1이랑 5 직렬이니까 6이죠. 그쵸? 그 다음에 6이랑 3 병렬돼 있으니까 6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6분의 3이잖아요. 2분의 1이에요. 합성 저항이 2옴입니다. 그래서 요 윗줄은 2옴과 2옴의 직렬이니까 합성 저항이 4옴이죠. 그쵸? 그래서 얘는 I1은 4옴으로 3V를 나눈 거죠. 그쵸? 근데 I2 같은 경우는 스위치를 닫게 되면 우리 아랫줄의 저항이 어떻게 돼 있어? 또 병렬로 연결돼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4옴, 윗줄 4옴, 아랫줄 4옴인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그치? 2분의 1 돼서 2옴이 되겠죠? 그래서 I2는 2옴분의 3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라지고 2분의 4가 돼서 답은 2번 이렇게 보면 되겠죠? 윗길 아랫길.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찹찹찹찹 다 이제 그 합성 저항을 다 구해서 전체 합성 저항이 얼마인지 구하면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얘가 여기에 그 뭐냐면 중요한 부분 전류계가 어디 놓여 있는지에 따라 얘기 많이 다르거든. 근데 전류계가 여기 놓여 있고 그 전원에서 한 줄로 전류계까지 왔다라고 한다면 이건 전체 전류예요. 또 어디도 전체 전류냐? 이렇게 들어가는 전체 전류, 여기도 전체 전류예요. 만약에 전류계가 여기 있었어? 전체 전류 물어보는 거야. 근데 전류계가 여기 있었어? 그럼 전체 전류를 물어보는 게 아닌 거예요. 오케이? I2 같은 경우, 그러니까 두 번째 스위치를 닫게 되면 전체 전류랑 다르지. 근데 첫 번째 경우엔 전체 전류가 맞아요. 이해됐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게 뭐 이해할 수 있고 한 줄로 들어가냐 아니냐에 따라 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24번 같은 경우도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S가 열려 있을 때 그럼 아랫줄은 그냥 없는 거야. 이때 소비되는 전력이 P0래요. 자, 이때 자 여기랑 여기에 자 이 저항을 하나를 합칠 거지, 그치? 이 합성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V야. 그죠? 근데 이제 밑에 줄까지 연결을 해봤어. 그러면 요 저항이 일단 나오잖아요, 그쵸? 요 저항에 걸리는 전압도 뭐예요? V예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얘는 병렬 구조잖아요. 병렬일 때는 전압이 동일하죠, 어차피. 그래서 합성 저항을 구하고 우리 전력 구하는 게 P는 IV가 있죠, 그쵸? 근데 이 IV를 어떻게 바꾸면 좋아? V는 IR이 있으니까 뭐 I제곱 R로 바꿔도 되고 R분의 V제곱 바꿔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저항 자체는 결정된 값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R분의 V제곱 쓰는 게 여기 좋겠지. 왜? 왜냐면 전압이 V 똑같이 걸리니까 두 부분에. 그래서 윗부분에는 보면 이때 길이는 B가 A의 2배, 그 다음 단면적은 A가 B의 2배다라고 했으니까 A의 저항을 R이라고 하면 우리 저항은 뭐에 비례했냐?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하잖아요, 그쵸? 길이가 2배가 되면서 단면적이 2분의 1 되면 분모가 2분의 1 되고 분자가 2배 되니까 4배 될 거예요. 얘는 4R이에요. 얘는 R이야. 자, 그럼 봐봐. 여기에는 4R, 쏘리. 미안합니다. 그치, B가 4R이구나. 그래서 얘는 합성저항이 얼마야? 5R이고 5R에 V제곱이 걸린 거야. V가 걸린 거야. 그래서 5R분의 V제곱. 얘는 4R이고 거기에 V가 걸린 거죠. 그죠? 5R분의 V제곱 P0였으니까 4R분의 V제곱은 5R분의 V제곱에다가 4분의 5를 곱한 거죠. 그래서 얘는 4분의 5 P0인데 근데 얘는 둘 다 걸린다는 거야. 윗길의 전력은 P0, 아랫길 전력 4분의 5 P0니까 합은 4분의 9 P0가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봤고요. 다른 건 없죠, 질문? 요 정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가 아니라 그 하던 거로 하는데 잠깐만요. 좋아. 순수로 요거 풀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앞에 역학부터 쭉 나온다. 그치? 뭐 운동량 보조는 안 나오고 잠깐만 얘들아. 앞에 전체 누적이라고 그런 거 따른다. 앞에 몇 개 빼고. 아니야? 역학적 에너지 들어간다던데. 역학이야. 역학적 에너지부터 들어가는 거잖아. 운동 방정식 돌림이 운동량 보조는 안 들어가는 거지. 맞지? 맞지? 그거에 맞게 뽑아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쭉쭉쭉 돌리면 돼. 괜찮? 풀고 하고 내가 지난번에 준 거는 다 폈어? 여기부터 해. 왜냐면 범위가 더 넓으니까 이걸 한번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우리는 반도체 하던 거로 마저 가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었던 게 166페이지 보고 있었어요. 167페이지까지 보긴 했었는데 뭔 내용이 있는지 한번 왜? 못 가져왔어? 책 잠깐만 그러면 패드로 봐도 돼요. 패드로 봐도 돼? 있어? 패드로 보세요. 그럼 상관없지. 오케이. 개꿀 아싸. 자 그래서 166이랑 167페이지 봤었는데 자 우리 에너지 띠 구조가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고체 같은 경우 에너지 띠가 나타났었어. 그래서 어떻게 구분했었어? 도체랑 부도체 반도체로 구분했었죠. 그 반도체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반도체 중에선 순수 반도체가 있었어. 근데 불순물을 섞으면 어떻게 된다고? 전기 전도성이 좋아진다. P형은 뭘 섞었어? 워낙은 순수 반도체는 원자과 전자가 4개인 14족 친구들이야. 그죠? 근데 P형은 파저티브야. 전자가 좀 부족한 형태로 섞은 거야.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3개인 거 섞은 거고요. N형은 원자과 전자가 5개인 거 섞은 거예요. 네거티브. 오케이? 자 그래서 P형 같은 경우는 전자가 하나 이렇게 비어. 우리 공유결합 돼야 되는 부분에 전자가 하나 이렇게 비잖아? 그죠? 워낙 우리 옥텟 규칙하면 어떻게 돼?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 8개 채우잖아. 그거를 못 지킨 거야. 그래서 얘는 껍질이 안 채워진 거야. 그래서 띠가 안 채워진 거야. 그래서 얘는 원자과 띠가 안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원자과 띠 바로 위에 에너지 준위가 하나 새로 신규 에너지 준위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바로 위에 뭐가 생기냐? 양봉에 의한 자 양봉은 어떻게 된다? 비어있는 에너지 준위가 생긴다. 양봉 같은 경우 자 그래서 원자과 띠가 워낙 차 있었다가 양봉에 의해 비어있는 에너지 준위가 생기니까 이때 필요한 에너지가 어떻게 돼? 요만큼만 있으면 돼요. 순수 반도체는 어땠지? 이간격 이상의 에너지가 있어야 이렇게 올라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유전자가 생기고 양봉이 생길 거잖아요. 근데 P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조금만 필요한 에너지가 훨씬 줄어든 거죠. 그럼 전압이 많이 적어도 전류가 흐른다 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요만큼만 있어도 어떻게 된다? 이쪽에 전자가 위로 올라가서 원자과 띠에 뭐가 생긴다? 양공이 생깁니다. 그 양공에 의해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N형은 어떻게 됐죠? N형은 원자과 전자가 5개인 애라서 이제 P, 인이 지금 5개니까 요 껍질에 지금 9개가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럼 전자가 다음 껍질로 넘어가지, 그치? 화학에서처럼. 그럼 어떻게 된다? 다음 띠로 넘어가서 어떻게 된다? 원자과 띠에서 전도띠로 넘어간 거야. 근데 어디에 에너지 준위가 생기냐? 전도띠 바로 아래에 있는 에너지 준위가 생기고 여기에 전자가 있어 없어? 들어있는 에너지 준위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요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만 받아도 자유전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N형에서는 전자가 채워진 에너지 준위가 전도띠 바로 아래 생긴다. P형에서는 전자가 안 채워져 있는 양봉에 의한 에너지 준위가 원자과 띠 바로 위에 생긴다. 그래서 필요한 에너지 값이 띠간격 이상의 에너지에서 아주 많이 줄어든다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P랑 N을 섞어 만든 게 뭐라고? 이 PN 접합 다이오드입니다. 그래서 이 다이오드의 기본 기능은 뭐다?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정류작용이라고 해요. 정류작용. 정한다. 뭐를? 흐름을. 정류작용이 다이오드의 기본 기능입니다. 그래서 P에서 N으로 갈 땐 되죠. 그죠? 근데 N에서 P로 전류가 가려고 그러면 못 간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기호 기억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외워. 이렇게. 나는 이렇게 외웠어. 이렇게 제시되어 있을 거고 P에 뭐가? 플러스 극이 N에 마이너스 극이 연결되면 순방향 전압. 이거를 순방향 바이어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교과서나 선생님의 취향에 따라서 바이어스라는 말을 쓸 수도 있어. 똑같은 말이야. 순방향 전압. 뭐 역방향 바이어스, 역방향 전압 똑같은 말이에요. 지ep간에. 그래서 순방향은 순리대로 정상적으로 연결한 거야. P 파저티브죠. 플러스 뭐 당연한 네거티브 마이너스 당연한 거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는 P에다가 마이너스 연결하면 N에다 플러스 연결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냐? P랑 N을 붙이면 뭐가 생기냐면 여기 지난번에 뭐였죠? 공핍층 설명 들었었죠? 그렇죠? 이 공핍층 이거는 확산 설명했었던 것 같아.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자동으로 이동하는 걸 뭐라고 그랬어? 확산이라고 그랬지.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P형에는 뭐가 많니? 양봉이 많아요. N형에는 전자가 많아요. 근데 이제 얘네들은 전기적으로 P형과 N형이 양성, 중성, 양전하로 대전되어 있거나 그 다음에 음전하로 대전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기적으로 얘가 중성이거든.
그러니까 P형은 원자과 전자가 3개인 걸 넣은 거니까 전자가 하나 부족하면서 양성자도 하나 부족한 거잖아. 그치? 그다음에 얘는 전자가 하나 많으면서 양성자도 하나 많은 거라서 전기적으로는 중성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냐? P형에는 양공이 많기 때문에 음이온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N형에는 자유전자가 많기 때문에 양이온이 있게 돼요. 자, 근데 양이온과 음이온 같은 경우는 전자에 비해서 아주 매우 무겁겠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확산될 때 누구는 확산되냐? 양공과 자유전자가 확산돼요. 이렇게 넘어와. 요 층에서 양공과 자유전자가 서로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결합해서 소멸해요. 양공, 빈칸에 양공과 전자가 만나면 소멸한다. 그러니까 양공 자리에 전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 빈칸을 채웠어. 요런 느낌인 건데, 자, 그래서 소멸하는데 음이온이랑 양이온은 무거우니까 확산되는 게 더딘 거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되냐? 양이온과 음이온이 P형에는 음이온이 존재하게 되고, 그 다음에 N형에는 양이온이 존재하게 돼요. 요 결합면에 공핍층에. 그래서 양공과 전자가 부족해진 층을 공핍층이라고 하고요. 이때 뭐가 생기냐? 역방향으로 전기장이 생기죠, 그쵸? 그래서 전기장 방향이랑 전기력 방향은 평행한데 F는 Q이 기억나시죠? Q. 전하에 따라서 양전하는 같은 방향, 음전하는 반대 방향인데 양공은 어느 방향으로? 그래서 이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접합면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전자도 접합면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중앙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된다. 더 이상 확산하지 못하게 되는 층을 공핍층이라고 합니다. 이 순방향 전압이 걸리면 어떻게 된다? 공핍층이 얇아져요. 역방향 전압이 걸리면 공핍층이 두꺼워져서 더욱더 흐르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PN 접합 다이오드의 정류작용, 얘는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해요. 그래서 이거를 정류작용이라고 합니다. 흐름을 정한다. 정류작용. 그래서 오른쪽 그림 보시면 딱 명확한데요. 교류전기잖아요. 풀마가 변하는 교류전기. 뭐 발전소 같은 데서 만들어지는 이런 전기인데 이게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같은 방향만 사로. 우리가 오케이 되는 방향만 사로. 가령 여기에 플러스가 걸리고 마이너스는 갈 수 있어요. 근데 반대 방향도 걸릴 거잖아. 그럼 얘는 여기 갈 수가 없어. 못 가. 그래서 여기만 살아남게 된다. 그래서 얘네들을 보통 배치를 어떻게 해놓냐면, 그냥 이제 문제에 많이 보게 될 유형이 이거일 거예요. 이렇게 네 개를 이렇게 교차를 시켜. 요렇게 이렇게 만든다. 그 다음에 요 사이에다가 어떤 저항을 이렇게 둬. 그러고 여기서 교류 전원을 발생을 시켜. 자, 그럼 요 상태로 연결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요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 만약에 위쪽이 플러스고 아래쪽이 마이너스가 되는 흐름이라고 하면 전류가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뚜루루 나가서 어떻게 될까? 자, 여기는 들어갈 수 있지, 그치? 여기로 갈 수 있어, 없어? 요거 안 되겠다. 안 되고 내려갑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갈 수 있나요, 없나요? 안 돼. 여기 안 되고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오케이? 요게 흐름일. 그 다음 반대 방향 흐름도 있을 거잖아. 얘는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이렇게 갔는데 이거 되죠? 요건 되지. 요건 되지. 근데 요게 안 돼. 이거 안 되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로 못 가죠?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볼 게, 자, 파란색 흐름일 때도 저항을 오른쪽으로 통과했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흐름일 때도 저항을 오른쪽으로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 이 가운데에 끼어있는 저항에 흘러가는 전류의 방향을 한 방향으로 맞춰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얘는 만약에 전기가, 감정으로 하자. 만약에 이렇게 오잖아? 이렇게 오잖아? 그럼 얘는 이렇게 살려. 이렇게 살고, 이거랑 더해져.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전반적으로 어떻게 된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뭔 느낌인지 여러분 이해만 하면 돼. 그래서 한 방향으로 전류가 계속 흘러가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 정류회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뭔 느낌인지 알겠지? 이렇게 이걸 이렇게 만든다고. 그게 정류회로다. 이따가 문제 때 또 보면 또 얘기하겠습니다. 요게 일단 기본적으로 정류작용이에요. 그래서 P형의 플러스를 N형의 마이너스, 이거 이제 외우는 부분으로 가면 돼요. 외우기 좋지? P형의 플러스, 파저트의 플러스,
네거티브 마이너스. 뭐 당연한 거잖아. 연결했을 때 순방향 전압이고요.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역방향은 전류가 못 흐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이오드의 이용 밑에 있는 두 가지 케이스가 나와 있는데 1번 발광 다이오드가 있어요. 요거. 이거. 라이트 이미팅이에요. 안 중요해. 근데 내가 쓴다고 그냥. 야, 이 라이트 이미팅이야. 그러니까 빛을 방출하는.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근데 얘는 광다이오드는 뭐냐면 빛을 비추면 전류가 흐르는 이에요. 우리 광전 효과.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죠. 이거는 광전 효과입니다. 오케이. 이는 HF 그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는 전류가 흐를 때 빛을 방출하는 다이오드고요. 그래서 뭐 조명 장치, 뭐 아니면 핸드폰에 있는 이런 것들에 활용됩니다. 그래서 이때 LED에 기본적으로 전류가 흐르려면 무슨 전압이어야겠어요? 당연히 순방향 전압이겠죠. 반대 방향으로 끼면 안 흘러요. 그다음에 전도띠에 있던 전자가 원자카띠에 양공으로 전이하면서 어디 있던 게 여기 있던 게 우리 지금 빈 칸으로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데 요 아래로 내려올 수 있지. 이렇게 스르륵 내려오면서 어떻게 된다? 이 띠간격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할 거예요. 에너지 높은 곳에 나는 내려오잖아. 높은 곳에 있었던 전자가 N형의 전도띠에 있었던 전자가 P형의 원자카띠로 뾰록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 그 띠간격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하겠습니다. 에너지를 빛으로 방출한다. 이때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띠간격의 크기랑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를 색깔을 낼 거잖아. 그지? 그래서 빨간 빛이 가령 띠간격이 이랬다 치자. 그러면 초록색은 어때야 될까? 빨강은 일단 참고로 파장이 깁니다. 근데 초록은 파장이 그거보다 짧아.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 이거보다 띠간격이 커야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근데 파랑은 파장이 그거보다 더 짧아. 그럼 띠간격이 조금 더 크면 되겠죠. 요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당연한 거니까 이해했을 거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광다이오드, 얘는 반대로 빛이 흡수되면 전류가 발생하는 다이오드입니다. 그때 뭐 카메라 뭐 이런 거, 이미지 센서 이런 거에 활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이거 중요한 거. PN 광다이오드가 있다 치면 얘는 전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전원이 없어. 그럼 전류가 어떻게 흐를 거냐면 빛이 이렇게 뿅 오잖아? 빛이? 그러면 P가 플러스극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N이 마이너스극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P에서 나와서 N형으로 흐를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그 광다이오드 말고 뭐 발광다이오드 같은 거 생각을 하면 건전지가 있잖아요. 그럼 전류 어떻게 흐를 것 같아? 플러스에서 나와서 P를 통과해가지고 N형을 거쳐서 마이너스로 들어갈 거거든. 전류 흐름 방향 똑같은지 한번 볼래요? 얘는 어떻게 흘렀어? 이렇게 흘렀지. 얘는 반대야 라는 거. 그래서 그 광다이오드에서는 전류가 이 중앙을 지나지 않아요. 근데 발광다이오드에서는 이 중앙을 지나갑니다. 다이오드의 전원을 연결하잖아. 플러스에서 P를 뚫고 N을 지나 마이너스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광다이오드는 P형이 플러스극 역할을 해서 P에서 나와가지고 N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이에가 없어. 사이에 전류 흐름이 없다라는 거야. 봐주세요. 전위가 P형의 전위가 높아지고 N형이 낮아지는 거예요. 좋습니다. 예. 그래서 서로 반대 방향 흐른다는 것도 알아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까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뭐 알아두면 좋으니까 뒤로 넘어가서 해당하는 문제들을 좀 한번 풀어보려고. 이거 쉬워. 너무 쉬워서 여러분 할 수 있어. 쉽다. 581번 한번 풀어볼까요? 어려운 문제들이 그다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A형은 전자가 일단 새로운 에너지 준위가 어디 생겼어? 원자카티 바로 위잖아요. B형입니다. 여기 비어있어요.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전도티 바로 아래에 전자가 들어있는 N형입니다. 그래서 가는 P형, B형 맞고요. 그 다음 니은 가에서 원자카티에 있는 전자는 에너지 준위가 모두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같은 게 아니라 얘네들은 이 하나 다 에너지 준위가 달랐었던 거예요. 이거 실제로는 에너지 준위가 다 다르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고체 에너지띠 하면서 뭐라 했냐면 파울리 베타 원리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 준위가 조금이라도 달라야 돼가지고 동일한 양자 상태에 그러니까 동일한 에너지 값을 갖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한 줄이라도 달라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달라야 돼서 위아래로 갈라진 게 너무 촘촘히 갈라져서 이렇게 띠 모양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자카티에 있는 전자는 에너지 준위가 모두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점점 에너지가 커진다. 니는 틀렸고 니그 나에서 B에 있는 전자는 약간의 에너지를 흡수하면 어디로 간다? 전도띠로 올라가서 자유전자가 됩니다. 기억 디귿 4번 이렇게 보면 되겠다. 니은 주의 니은 이거 에너지띠 안에서 에너지 값이 같지가 않다라는 거 기억을 한번 해주세요. 중요한 부분. 그 다음에 이거 좀 쉽잖아. 쉬워 587번 한번 풀어볼까요? 양공이 딱 나에 딱 보이죠. X는 양공이 눈에 띄어서 얘를 둘러싸고 있는 전자가 8개가 안 되고 7개잖아요. 하나가 B네. 얘는 X는 P형입니다. P형. 그래서 P 요 아까 제가 그려드렸었던 정류회로처럼 만든 P 이렇게 나머지는 다 N이겠죠, 그죠? PN 접합 다이어드니까. 자, 스위치를 A에 연결하면 자, B로 전류가 갈지 해봅시다. 자, 플러스에서 나와서 긴 게 플러스 알죠? 자, 이렇게 A로 가겠습니다. 그죠? A로 가고 B로 못 들어가. 저항으로 내려가겠지.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A에 연결하면 B의 전류가 안 흐른다. 기억 틀렸고 니는 스위치를 A에 연결할 때랑 B에 연결할 때 우리 A에서는 저항에 위에서 아래 방향 전류가 흘렀는데 B에 연결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B에 흐른다, 그치? 대문자 B에 흐르고요. 요렇게 가서 요렇게 지그재그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마찬가지로 내려왔죠. 그래서 같은 방향 맞고요. 디귿 스위치를 B에 연결하면 스위치를 스몰 B에 연결하면 라지 A 다이오드는 안 흐르잖아요. 그렇죠? 안 흐른다는 건 뭐야? 역방향 전압이고 흐르게 되는 경우 접합면 쪽으로 이동하면 전류가 흐르는 거야. 양공과 전자가 접합면 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류 흐르는 거야. 근데 양공과 전자가 접합면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면 중앙을 통과하는 애들이 없겠죠. 그래서 이 역방향 같은 경우는 접합면으로부터 멀어진다. 니가 답은 5번. 요 표현을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뭐 괜찮을 거. 요건 여러분 해야 된다 할 수 있고. 다음 넘어가서 592번 한번 풀어봅시다. 영어는 4개가 또 마찬가지로 있죠. 그래서 교류는 뭐 풀만 방향이 바뀌지만 어쨌든 플러스가 전위가 높은 곳에서 출발해가지고 마이너스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제 전위가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지는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전류 흐름 방향이 얘는 우리 아까 제가 위에 보여드렸던 거 고민할 게 없는데 자, 얘 같은 경우 조금 고민할 게 생긴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기역 방향으로 흐를 때 자,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라고 쳐봐. 그럼 어떻게 되냐면 A로 못 가죠. A로 못 가지? B로는 가잖아. 그죠? 자, B로 가서 D로 못 가지. 그럼 저항을 위에서 아래로 통과해서 여기로 넘어왔습니다. 자, A로 갈까 못 갈까? A도 갈 수 있어 보이는데? A로 못 가요. 왜? 냐면 얘가 지금 그러니까 가령 폭포로 치면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거잖아. 높은 곳에서 출발해서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거야. 낮아진 거야. 낮아져서 쭉 낮아졌는데 다시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야.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가령 전류 같은 경우, 전선 같은 경우도 저항이 약간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전압이 조금씩 내려가면서 전위가 조금씩 강화하면서 내려오는 거야. 이 전위차를 전압이라 했지.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전위가 조금씩 떨어지면서 내려와요. 전압 강화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려간 거야, 전위가 이미. 그 상태에서 다시 A를 통과하면 요점으로 올라오잖아요. 가령 강이 상류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다가 다시 높은 곳으로 올라갈 만한 에너지가 없어요. 마찰에 의해서 못 올라가잖아. 우리 롤러코스터 이게 아니잖아요. 얘가 가다가 조금 올라갈 수는 있어도 다시 내려가야 되죠. 계속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A로는 못 간다. A로 못 간다. 주의. A로 못 갑니다. 그럼 C로 가겠죠. 그래서 C로 올라가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D로 못 가죠, 당연히. D로 못 가요. 그래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니은 방향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가지고 자, D를 거쳐서 B로 못 가죠. 이렇게 가가지고 이번에 C로 갈 수 있냐? C로 못 가지. 왜? 거슬러 올라가는 길에서. 그래서 이렇게 가서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거슬러 올라갈 수 없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거슬러 올라갈 수 없다. 그래서 이 4개가 있으면 이 정류회로는 4개 중에 2개의 다이오드씩 흘러가는 거야. 기억 B, C, D 이건 아닐 거야. 딱 봐도. 그래서 B랑 C였죠. B랑 C. 기억 틀렸고. 전류가 니은 방향으로 흐를 때는 빨간색인데 C에 안 흘렀잖아요. 역방향 전압 맞고요. 디귿 전류가 기역 방향으로 흐를 때랑 니은 방향으로 흐를 때 저항을 지나가는 방향은 똑같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이런 애를 뭐라 불러요? 정류회로라고 부르죠. 요 저항의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공급되게끔 신경 써주는 게 정류회로다. 생각하시면 돼요. 요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몇 분이냐? 54분이니까 쉬었다가 7시 4분에 마저 시작할게요. 고생했습니다.